도와 시군은 각각 자주재원의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가지고 있고, 시군은 도로부터 의존 재원인 조정교보금을 교부받습니다. 경기도에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도의 사업을 시군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효용을 얻고, 시군은 지역 주민이 원하는 수건 사업을 도의 재정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양방향 효용 증가를 기대하고 시행됩니다. 그러나 유례없는 재정위기로 각종 복지사업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의정부시에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사업의 매칭 금액, 즉 2024년 본 예산에서 10일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기도에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경기도는 정책상 또는 시군 재정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도와 시군은 각각 자주재원의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가지고 있고, 시군은 도로부터 의존 재원인 조정교보금을 교부받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특정 공공사업의 공급 장려, 지역 경제의 안정화 등 지역별 서비스 수혜에 있어 수평적 공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자체의 다른 재정 불균형 상황을 고려하여 교부되어야 합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도지사는 30% 내 최대 70% 범위 내에서 시군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과 예산 편성의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 보조율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규칙에서는 시군 보조금의 기준 보조율을 30%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시행규칙에 시군 보조금의 기준 보조율을 30%로 단서해서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기준 보조율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고, 변경의 여지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4조에서 도지사는 매년 시군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보조사업에 해당 시군의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기준 보조율의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시군을 대상으로 균형발전 차원의 차등 보조를 할 수 있는 명시조항인 것입니다. 이렇듯 지방보조금은 도비보조사업이 도내 시군 균형발전이라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의 열악한 경제 환경을 해결을 위해서 당연히 시군의 자구 노력도 병행되어야 하지만 지방보조금 차등 보조율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군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재정이 열악한 시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준 보조율인 그 30%보다 더 지원하는 차등 보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년 기준으로 해서 102개 사업에 대해서 차등 보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군의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 속에서 시군 보조 사업에 대해서 차등 보조율 적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실국의 사업 디자인 시 권고하는 등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산 옥정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의 광역 이동 편의를 도울 주민 수건 사업입니다. 그러나 복선으로 운영하고 있는 7호선에서 연결되는 도봉산 옥정 구간이 단선으로 설계되고 있고, 2029년 개통 예정인 옥정 포천 구간은 다시 복선으로 설계되고 있는 기형적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경기 북부 지역 도민들의 걱정이 매우 큽니다. 다수 교통 전문가들은 단선 구간을 설계된 도봉 옥정 구간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해당 구간의 운영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7호선 전체에 피해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철도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서는 현 시점에서 복선하는 어려우나 향후 대비 단선 병렬의 선시공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봉산 옥정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복선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7호선 장암역 신축과 운영 문제도 발생해본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에서 열차 이동 동선 확보 등 이유로 역사를 남쪽으로 100m가량 이동해 신축해야 한다면서 역사 신축 부지 매입을 경기도나 의정부시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인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건설 사업의 과업 내용에 현재 장암역 개량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 시행자인 경기도, 의정부, 양주시가 장암역을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암역은
한력은 서울시 도봉 차량기지 건설 계획에 대하여 서울 지하철은 서울시 내에 차량기지를 설치함이 타당하다는 의정부시의 반대 의견에 따라 의정부시 지역주민 수혜 사업의 일환으로서 서울시가 건설과 운영한 보상시설입니다. 장암역에 대한 소유권과 운영을 경기도의 시군에 떠넘기려는 행태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는 운영 측면에서 단선보다 복선이 효율적입니다. 도봉산 옥천선도 당초 복선으로 추진하였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부득이 단선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중으로 현 시점에서 복선화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 등 사업 타당성 확보와 개통 지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복선화에 대비한 기초시설 우선 공사도 마찬가지 사항으로 동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복선화 추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하겠습니다. 장암역은 과거 도봉 차량기지가 의정부시에 건설됨에 따라 보상 차원으로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 중인 역사입니다. 경기도는 도봉산 옥천선이 개통된 이후에도 현 운영 주체인 서울교통공사가 장암역을 운행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와 공조하여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2024학년도 평준화 지역 9개 학군의 일반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 발표에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와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 확인 웹사이트가 먹통이 되어 학부모와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도내 전국 연합학력평가 응시 학생의 성적 자료가 무려 290만 건이나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성적 유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2022년 학력평가 성적 유출 사건 당시 사건을 조사한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 수사과에서 경기도 교육청의 학력평가 시스템에 대해 접근 경로만 알면 해킹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침입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취약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2017년에는 지방 공무원 정기 인사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려 접속 장애를 일으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 초등학교 임용 경쟁 시험 2차 시험 성적이 사전 유출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각종 인터넷 장애와 유출 사고가 수년간 반복해서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현재 교육청의 여러 가지 IT에 대한 정확관리 시스템도 아직 좀 부족하고, 이래서 차제 3월부터는 경기도 교육청의 전체의 IT 분야를 담당하는 CIO를 두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차제 교육정보화를 전부 통합하면서 웬만한 지금보다 몇 배 가량 접속이 동시에 들어오더라도 먹통이 안 생기도록 하는 방안을 CIO가 임명되면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연합학력평가가 해킹 문제는 사실은 해킹을 당했습니다. 저희 경기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연합학력평가는 하지 않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평가를 일임해서 거기에서 보다 더 안전된 시스템으로 평가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하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최신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데 최고의 좀 전문가를 저희들이 곧 공모를 할 예정인데 채용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CIO가 선임이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안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